민법 총칙 이번 시간에는 기말시험에 대한 설명과 기말시험 대비 자료, 기말시험 대체 리포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말시험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법 총칙 기말시험은 15주차 실시간 수업 시간에 LMS를 통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20문제, 사지선다 30분 동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료를 보지 않고 시험 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는 걸로 하려고 하였으나 감독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오픈북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될 경우 시험의 지문이 길어지고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14주차 실시간 영상이랑 영상 자료 올렸을 때에는 자료를 보지 않고 시험 보는 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지문이 쉽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오픈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험 지문이 길어지고 난이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시험 때 옆에 제가 올려드린 자료나 김준호 교수님 교재를 가지고 시험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그 대신 시험 시간이 30분으로 짧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준비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15주차 실시간 수업 때 시험에 참가하지 못하는 취업을 하신 분이나 시험에 개인적 사정으로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15주차 LMS에 대체 리포트 문제를 업로드했습니다. 그 문제를 보시고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출해 주신 리포트를 가지고 기말시험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총칙 기말시험 대비 자료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14주차 때 올려드린 자료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실시간 수업 대비 자료를 실시간 영상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대로 모아놨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트별로 10개로 나누어서 중요한 지문이랑 조문이랑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오픈북이 아니었으면은 간단하게 나올 수 있었는데요. 이제 오픈북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까다롭게 중간에 다 맞고 한 부분만 틀리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민법 1조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에 관해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 적용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픈북이 아니었으면은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쉽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제 오픈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지문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습법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관행이 있고요. 그것이 법적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사실인 간섭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제 성년은요, 개정 전에는 만 20세였는데요. 현재는 만 19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기간 계산할 때 성년 연령에 있어서 출생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출생일에 있어서 초일을 산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그대로 내지 않고 바꿔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는요, 그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행위는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효가 아닙니다. 성년 의견 청구권자의 심판 청구권자의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청구권자가 만약에 이게 문제가 오픈북이 아니었으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나왔을 텐데요. 오픈북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이 중에서 다 맞고 하나만 틀리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하신다 하더라도 중간에 그 틀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틀린 부분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미리 꼼꼼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성년 의견의 법률행위는 이제 취소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이제 사용하는 대가 같은 경우는요,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자로 믿게 했을 때, 그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 없고요. 미성년자나 피안정 의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 있는 것을 믿게 했을 때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까지 들어가는 제한 능력자인지 피성년 후견인은 제외되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만 대상으로 하는 효과인지를 구분하셔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부재할 실종은요, 주소를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주소를 떠난 자가 장기간 생사가 불분명하거나 재산관리는 두지 않았을 때 부자자의 재산관리 제도나 실종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보통 실종의 경우는 5년, 특별 실종의 경우는 1년입니다. 최후 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1년이 되겠습니다.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반드시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재량이 없습니다.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간주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사례가 나왔을 때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점, 항공기 추락 같은 경우는 특별 실종이고요. 그 최후 항공기 추락한 때로부터 1년. 2006년 6월 7일 추락했는데요. 이때로부터 1년, 실종기간 만료시. 2007년 6월 7일, 그리고 추락한 시가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일이 산입되지 않습니다. 6월 7일 24시에 사망한 걸로 간주됩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숫자를 연이나 요일을 바꿔서 낼 수 있습니다.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법인은요, 권리의 주체 중에서 그 법인격이 부여된 권리 주체가 되는데요. 그 설립 등기가 성립 요건이 되고요. 설립 등기 이외의 등기는 대항 요건이 됩니다. 설립 등기를 갖추지 못한 법인은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되거나 비법인 사단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의 대표 기관이 직무 관련해서 손해를 가했을 때 법인이 배상을 해주는 경우이고, 이때는 법인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법정 부과시 책임을 집니다. 법인이 손해배상을 해줬을 경우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사기타 대표자에게 법인이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형상 법인의 대표 기관의 행위이면 직무행위이면 35조 책임이 발생하고,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는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 하더라도 외형상 직무행위이면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기관인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에는 정관에 기재를 해야만 그 제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상원총회 소집은 총회 소집이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일주일 전에 통지를 발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회 소집일이 5월 15일이라면요. 일주일 전에 역산해야 됩니다. 5월 14일이 기산점이 되고요. 이때부터 일주일이면 5월 8일 0시가 만료점이 됩니다. 따라서 5월 7일 24시 전까지는 통지가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원총회 소집일 계산하는 문제도 날짜를 바꿔서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관리의 객체로서 물건이 있는데요. 물건은 유체물에 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체물 이외에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되며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해 한 때 그 부속물이 종물이 됩니다. 그리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100조 2항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이와 다른 약정을 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기타 물건의 법정 과시라고 합니다. 법률행위 효과와 관련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누구에게든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공박, 경설, 무경험으로 현재의 공정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절대적 무효이며 이때 104조는 103조의 예시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었으나 성립 이후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 이것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며 후발적 불능은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불이에,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갑니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무효에 관한 규정은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성립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시되는 기준은 당사자의 의사이며 그 의사가 불분명할 때는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이 없을 경우에는 임의규정, 그 다음 신의식 순으로 법률행위 해석이 적용됩니다.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민법은 비진의 표시와 통정어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진의 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으로서 원칙이 유효가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에게 악이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진의 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상대방과 서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의사표시 불일치를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착오의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때 착오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을 당하여 행한 의사표시도 피기방자나 피강박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사표시를 발송할 당시에 표의자가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통지를 발송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효력은 영향이 없습니다. 법률행위의 대리에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행위 무능력자라더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으로 선임될 당시에는 행위 능력자였으나 그 이후에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나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에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은 보존행위,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와 같은 보존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책과 계약과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임의 대리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의 경우 각자 대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에 이행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러한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대리권 남용 행위가 무효가 되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이 없는 무권대리의 경우, 광의의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는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외관 창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125조는요.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지만 제3자에게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겠다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그 타인이 본인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 본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이때 제3자는 선의이면서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대리인이 본래 대리 권한이 있으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 권한을 넘어서 제3자와 대리행위를 하였을 경우 상대방 측에서 그자가 대리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 본인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겠습니다. 129조에 의한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었으나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 대리행위를 하였을 경우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에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127조와 128조에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27조에서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의 경우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의 행위가 법률상 유효해야 합니다.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리권 소멸 위에 129조 표현대리의 요건이 인정되어 성립되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126조의 요건도 갖추어서 129조와 126조가 경합하는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서도 권한을 넘은 대리인에게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걸로 간주됩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본인이 추인할 경우 전부 추인을 해야지 유효한 추인이 되며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에 과실이 없는 서원이 무과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권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의 것을 요합니다.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유권의 포기, 재단법인 설립 행위와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의 물권대리는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본인이 추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확정적, 절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무효와 취소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